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계속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요. 나오니까 또 사주적으로 풀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원래 두 가지 이야기 했는데 사실 이게 조금 더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그는 일요일 날 더 할 거고, 왜냐하면 자료가 계속 나오니까. 그죠? 연예인이라고 하는 사주들이 제가 사주 명리 공부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연예인하고 정치인 그리고 그 건달, 연예인하고 건달, 정치인 이 세 명은 이 세 개 사주는 동일하다고 하거든요. 그 뭐냐면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표리부동한 은행. 표리부동. 그러니까 표리부동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 나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겉으로 드러내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 따르고 속 따르는 건데 왜 그러냐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과 상황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본인도 생각을 좀 바꾸어 나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표리부동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나갑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대표적인 게 비견급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비견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와 똑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토일 주면 기토가 한 4개다. 그러면 내 주위에 50% 이상은 나와 똑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쌍둥이에요. 쌍둥이 들어가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급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닮았는데 이건 성별이 다른 거, 그리고 덩치가 더 큰 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비견급제의 흉막성이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그게 이번에 너무 잘 드러난 두 사건이라서 계속 제가 하는 건데, 박나래의 표리부동한 은행, 그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불법 의료는 제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더 나올 때까지 나오면 더 확인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저 사람이 왜 이런 거 하냐, 정신병 부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몇 차례 방송을 했을 겁니다. 연예인들 중에는 정신병자들이 많다고, 그리고 정신병이 있어야 연예인한단 말이 그건데 그 원리를 한 번 더 자세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 표리부동한 은행은 저런 사주들의 생존 본능이에요. 불쌍하다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생존 본능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걸 잘 몰라요. 그 생존 본능이 뭐냐면 비견급제라고 하는 겁니다. 비견급제, 특히 비급, 우리 비급이로 통칭해서 하죠. 왜냐하면 비견이 모이면 급제화되거든요. 이게 급제의 장점도 있는데 급제의 장점은 반드시 정관을 동반하고 있어야 됩니다. 비견이나 급제가 정관을 동반하지 않으면요. 만약에 식신을 동반하잖아요. 식상을 동반하잖아요. 식신이 그래 좋음에도 불구하고 비겁이 잘못 쓰면 어린애가 드는 흉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겁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성, 정인, 정말 안 좋아요. 비겁이 왜 정인이 안 좋은지는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정말 안 좋기 때문에 관성이 무조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비겁 있는 사람이 잘 되냐 못 되냐는 관을 봐야 됩니다. 그 관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박나라 같은 경우는 관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상관이 너무 세니까. 상관이 너무 세다는 것이 바로 술버릇이 나옵니다. 술버릇. 신동엽이가 하는 거 있잖아요. 술 먹으면. 지금 술버릇 쫙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시연이 같은 경우는 뭐 술 먹고 재우려고 했는데 다시 나와서 이단 협차기로 차넣었다, 뭐 이런 거. 신동엽이도 한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술만 먹으면 정말로, 손으로 퍼먹, 그게 실제로 그 장면이 많이 있거든요. 음식 먹을 때 박나래가 손으로 많이 퍼먹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연출이 아니고 본인이 하는 거란 거예요, 직접.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의 사고 방식 안에는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룰을 모르겠다는 게, 룰 안 지켜야겠다는 게, 안 지켜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룰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가 생긴 이유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동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끌리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관이라고 했던 겁니다. 관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 상관이 잘못되면 배우자를 친다가 되는데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남성 위주의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배우자가 남자하고 법이었다. 하늘이 법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배우자를 치는 건데 저 상관격의 사주들, 상관성이 강한 사주들은 배우자도 치지만 사회에서 다른 관계를 다 칩니다. 다 쳐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룰이 없어서 그래요. 룰과 오더, 법과 질서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고 구조 안에서 법과 질서가 없다 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저게 재성을 보고 안 좋다 보니까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또 나왔잖아요. 전 매니저하고 합의하기로 했는데 그 새벽 3시에 불러가지고 물론 일정이 있으면 그렇게 좀 새벽 3시에 불러가는 이미 술을 먹고 있더라. 그래갖고 매니저하고 새벽 3시에 만났는데 합의를 하거나 뭐 하려고 만났는데 그게 아니다. 그냥 우리랑 내하고 같이 일하자. 더 하다가 또 매니저 주장은 노래방 가서 풀자 이렇게 된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새벽 3시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새벽 10시에 돌아왔는데 그 아침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황당한 발표가 나와 있더라. 좋게 오해를 풀고 합의를 끝냈다. 합의를 했는데 매니저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보도가 되면서 일이 더 커졌는데 저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면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성분들도 본인 사주를 보고 조심해야 됩니다. 비겁 상관격들은 거기도 왜 저 사주에 남편이 저걸 특히 비겁 잘못 쓴 여자들은 대부분 남편이 단명하거나 사별한다. 왜 그러냐? 저런 경우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남자의 스트레스는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 그게 바로 저 사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표리부동한 것은 왜 표리부동하냐면 딴 거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사회 환경이 절대 같을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뭘 할래 해도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고 임금도 지 마음대로 못하는 게 세상인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비겁 상관이 저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그냥 엉클어진 방 하나 똑같아요. 그냥 룰과 질서가 없어요. 책도 아무데나 난 꼽으면 아무데나 던져놓고 막 옷도 아무데나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편한 거고 이런 사람은 룰을 만들어주면 불편해요. 반대가 되는 케이스가 서장훈의 이런 케이스죠. 노홍철처럼 그래 되는 거죠. 예, 반대가 너무 예민해지면. 그래서 이 상관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런 흉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게 비겁입니다. 뭐냐면 여자 상관이 흉성인데 비견급제가 저렇게 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는 부스터를 단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있죠. 우리가 카페인처럼 금지 약물 이런 거 있잖아요. 복용하면 이게 육체적 거의 올라가는 것처럼 바로 부스트를 달아주는 게 비겁의 흉함입니다. 비견급제. 제 때는 그러니까 비견급제는 모양이 좋아야 되는데 나쁠 때는 무조건 저래야 됩니다. 저런데 흉성과 흉성이 만났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런 사주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모양 자체가 아주 크고 유명한 걸 타서 그렇지만 저런 비슷한 격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저런 사주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대부분 그 결혼이 정상적으로 맞춰지지 않는 겁니다. 특히 저런 사주들은 있잖아요. 자식도 이상하게 나와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번에 사건 하나 났죠. 그냥 묻혀져 버리는데 이경실. 제가 늘 말하는 저 상관급제의 포악한 여자의 대표적인 여자 한 명. 그 사주 이경실. 아들내미 군대에 있다가 해가지고 걸렸잖아요. 이번에 계란이나 팔다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주도 공통점이 있어요. 법도 이런 거 모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왜 제가 무식하다 하냐면요. D가 없는 무식함이라 하냐면 머릿속에서 룰이나 오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사는 겁니다. 서장훈의 이혼숙녀 캠프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여자 하나 봤는데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바람을 피워도 되지만 남편은 안 된다 이런 거. 왜? 자기는 내 마음이 힘드니까 하는데 남편은 그런 거 아니니까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요. 뇌 구조가 잘못된 겁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항상 저 상담 받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사주는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을 나눠서 결정을 짓는 건데 그 정신적인 부분이 가치관의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삶이 안 바뀐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관에 벗어나는 행동을 안 하거든요.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팔자에 정해지는 것만 가는 거고 팔자가 고생한다면 고생만 하는 겁니다. 팔자에서 저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 하면 그 두 가지를 다 겪는 겁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하죠. 왜?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일반인은 저렇게 인기를 얻지 못했으면 그냥 사회생활 하다 좀 하고 맙니다. 남편하고 싸우든지 회사에서 깨지든지 뭐 이런 거 하다 마는데 저런 거 보세요. 올라갔다가 다 터지잖아요. 그리고 아직 욕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호미로 많은 걸 나중에 가래도 못 막는다 말 딱 저거잖아요. 저 요번에 그 매니저가 터뜨린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저 사주가 왜 욕심이 많다. 자기들 월급 300이래요. 24시간 대기하고 이제 300인데 그 박나래가 말하는 그 기안84가 그 했더라고. 뭐 니 전에 만난 그 남자애냐 올해 만난 그 애냐 뭐 키 190이고 잘생겼고 그래갖고 맞다 하니까 그리고 니 왜 만나겠냐고 니 돈 보고 만나지 뭐 그 실제로 그 비수를 꽂는 말을 하는데 걔한테 올 11월까지 매달 400만 원씩 용돈을 준 거잖아. 그리고 걔가 살 수 있는 뭐 오피스텔링 하나 얻어주고 3억짜리 해주고 그건 분명히 비용 처리했겠죠. 그 뭡니까? 자기들 둘이 만나고 지내려고 그런 공간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 남자친구한테는 400만 원에 뭐 매덕에 이런 걸 그냥 주는데 지 남자친구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서류상에 직원으로 하면 등대시키는 거 이런 자기들이 하는데 자기들보다 더 많은 용돈을 주니까 열받은 거잖아요. 열받은 거잖아요. 그 법원에 폭로했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거죠. 비겁이 그런 겁니다. 비겁이 흉폭성이 왜냐하면 비겁은 방부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지가 만약에 인만 돼 있다면 그 나라는 인목만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걸 나는 사고 구조가 다른 걸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주들이 무서운 겁니다. 개수가 뭐냐고요. 비견이 3개 이상 되면 급제화됩니다. 그리고 비견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우스갯소리 있죠. 같이 용인대를 가서 유도학과를 갔는데 졸업해가지고 누구는 조폭이 되고 누구는 경찰이 된다. 그 관성이 있으면요 시합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하면서 공개적인 장소로 나가기 때문에 글로 갑니다. 그런데 그 관이 없으면요 이런 불운의 연속인 사람들 있잖아요. 관성인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게 막히잖아요. 시합하다가 부상을 입는다든지 시합 준비하다가 부상을 했는데 불의에 뭐 얽혀가지고 간다 이런 게 바로 그 관이 뭐냐면 너는 관에 들어가지 말아거든요. 사회 조직에 못 간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엄지로 가는 거잖아요. 용인대 유도학과를 나와가지고 누구는 경찰이 되고 누구는 조폭이 돼가지고 나중에 동기가 동기를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저 사주들은요 무조건 관성 봐야 됩니다. 사주에 무관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사주는 사실은 정말 볼 게 없어요. 저런 사주는 그러니까 끝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끝이 안 좋은 걸 잘 몰랐어요. 왜냐면 보통 단명하잖아요. 뭐 60, 70년에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지금처럼 100세 시대 되잖아요. 저게 끝까지 갑니다. 안 고쳐집니다. 절대 안 고쳐집니다. 왜 안 고쳐지냐면요. 비겁이 있는 거는 뒤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로지 나만 생각. 그러니까 아집이라고 하죠. 그리고 집착이 강한 거죠. 내 거에 대한 집착. 이게 엄청 강한 거죠. 그러니까 저 남자가 내 남자라 생각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기안84 말이 맞잖아요. 정말로 키가 190는 모델처럼 생긴 애가 왜 만나겠습니까? 뻔하잖아요. 돈 보고 만난 거지. 그런데 지금 자는 그는 생각 안 하는 거죠. 왜? 정말 자기가 매력 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만나는 거. 비슷한 케이스 있잖아요. 박경님 그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박경님 결혼할 때. 자기는 신랑 공개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론이 뭐였습니까? 저 돈 보고 만난 거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실제로 돈을 보고 만난지 안 만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느낍니까?
너무 차가 크거든요. 그 갭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돈이잖아요. 그런데 저런 비겁 상관인데 재성을 하고 있으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하죠. 그래서 사실은 매니저한테 저 정도 일했으면 사실 매니저한테 뭐 진짜 곱하기 일을 주고 막 한 5, 600씩 줘가지고 일을 하고 그리고 정말로 뭐 지원도 잘해주고 했으면 안 터뜨렸겠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돈 좀 아끼려다가 그냥 진짜 몇 억씩 지어줬으면 끝나죠, 사실은.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매니저 더 안 할 거고 밖에 나가서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게 합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다 보니까 일이 더 커진 거잖아요. 이게 뭐냐? 바로 정상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 정상적으로 무엇을 해결하는 걸 못하는 겁니다. 주변에 그래서 남자분들도 여자 결혼할 때 사주에 상관이 하나, 두 개 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게, 정관 없으면요. 정관이 없는 여자는 남편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에 들면 아무 남자하고나 잘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란 꺼리낌이 없어요. 그렇게, 특히 저렇게 사주가 안 좋으면요. 그래서 사주 딱 봤는데 비견이 3개. 자, 비견 알려드릴게요. 무토일주의 비견이라고 하는 거는 무병갑 들어있죠. 인도 비견입니다. 무토일주에 보면 진과 술만 찾는데 아니고요. 진도, 이제 인도 비견이고요. 진도 비견이고요. 병화, 오화, 기토, 급제들이 있잖아요. 쫙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토나 기토 이런 아니면 다른 것을 보더라도 지장간에 들어있는 글자는 반드시 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비견급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내가 만나면서 거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난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 비견급제를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무토는 진과 술만 비견이다. 이래 해석하거든요. 그리고 뭐 축과 미만 기토다. 기토니까 급제다.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특히 조심하십시오. 비견급제가 상관을 딱 만났다 이러면 부스트를 단 거기 때문에 배우자로서는 그냥 연애 대상도 힘들어요. 오래 못 갑니다. 배우자로서는요. 여러분이 ATM 할 자신이 있고 여러분들 수명을 단축시킬 자신이 있으면 하세요. 근데 대부분 저런 사람 누가 만나는지 압니까? 신약 제자 남자들이 저런 여자 잘 만납니다. 왠지 아세요? 남편 복이 없, 아내 복이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신약 제자 남자들이 대부분 저런 여자한테 걸려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여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래서 그래요. 신약 제자자들이 자꾸 이거 막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뭐 여자 어떠냐. 대부분 다 그거예요. 그거는 거의 공식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제자 남자들은 아내가 운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망하게 할 아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망하게 하는 1번이 상관이잖아요. 식이 2개, 3개 모이면 상관돼 버립니다. 탁해지기 때문에. 좋은 격들은요, 그게 딱 1개 내지 2개만 딱 모양이 좋아야 됩니다. 나도 식신에 있는데 모양이 좋아야 돼요. 모양이. 청탁. 탁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런 상관이라는 흉성에 이런 비겁의 흉함의 겹쳐지니까 안 좋은 겁니다. 상상 초월이 점점 나오겠죠. 그런데 저 사람은 저런 사주들은 절대 본인이 잘못한 걸 못 느끼고 있다. 본인이 잘못한 걸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런 사람하고 산다면 여러분들도 힘든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혼 숙녀 캠프에 뭐 완전 여자가 뭐지 외모로 하기 그러는데 그냥 이런 뻘건 입술 바르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머리 이만큼 벗기지 있는데 젊은 여자 하나 있어. 하여튼 한 명 있습니다. 서장훈 나오는데 보면 서장훈이가 한 학을 떼는 애가 있는데 그런 경우 대표적인 거예요.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뇌 구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절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외모 보고 만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리고 절대 안 고쳐진다는 건 고쳐질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타고났을 때 뇌의 구조가, 사고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바위에 물주기 안 같은 겁니다. 사주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이 갖고 나는 그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정말 안 바뀝니다. 안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바뀌는 생각으로 안 바뀌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사는데 A라는 일을 해야 성공하는데 당신들은 항상 B를 하거든요. 왜? B가 좋게 보이니까. B만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려면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습관이 바뀌려면 또 내 행동 바뀌어야 되고, 밖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마음인데, 더 엄밀히 말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어렵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조심하시고, 박날에는 지금 한 번 더 제가 다룰 건데, 그 의료행위 관련된 자료가 더 나오면 해드릴게요. 그럼 표리부동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자료 모아가지고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 잊지 마세요. 여자 사주에 비견이 3개 정도 있다. 그리고 상관을 끼고 있다. 근데 만약 정관을 갖고 있다. 죽고 싶으면 들어가세요. 진짜. 뭐, 여러분, 남자가 스스로 나의 생을 단축시키고 싶으면 들어가세요. 그냥 나는 이 세상을 포기하고 삶을 살고 싶으면 그런 여자 만나서 결혼하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편안하게 어느 날 소리 소문 사라질 겁니다. 예. 왜 이렇게 심하게 말하냐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관 없으면 모르겠는데 정관 없으면 사실 결혼 자체가 힘들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딸이 저런 사주다 생각 잘 하세요. 가부 되는 거요. 그 시간 문제. 제가 항상 합니다. 3년 안에 돌아온다. 3년, 결혼하면 무조건 3년 안에 돌아온다. 예. 잊지 마십시오. 정말 안 좋습니다. 이걸 반면교사로 삼으십시오.